수만 명의 함성이 BMO 스타디움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관중들은 선수들의 이름을 외쳤고 휴대전화 플래시를 흔들며 조금이라도 관심을 끌기 위해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소음 한가운데 유난히 조용한 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어머니 곁에 서서 두 손으로 서툰 수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청각장애로 주변의 함성을 온전히 들을 수 없었고 다른 팬들처럼 큰 소리로 소니를 외칠 수도 없었습니다. 대신 작은 손가락으로 손흥민의 등번호치를 표현하고 가슴 앞에서 하트를 그렸습니다. 그 행동은 너무 작고 조용했습니다.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기에 누구도 그 아이를 알아보지 못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몸을 풀던 손흥민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한동안 관중석 한쪽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자신을 부른 소리를 들은 것처럼 보였지만 손흥민의 시선이 향한 곳은 오히려 가장 조용한 자리였습니다. 손흥민은 아이가 반복하는 손동작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미소를 지은 뒤 자신이 들고 있던 미니 축구공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던 LAFC 스태프에게 짧게 무언가를 물었습니다. 허락을 받은 손흥민은 훈련 대열에서 잠시 벗어나 관중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팬들의 함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모두가 손흥민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이라고 생각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처음부터 한 곳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소리 대신 손으로 마음을 전하던 그 아이였습니다. 손흥민은 관중석과 그라운드 사이의 거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직접 공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갑작스럽게 날아오는 공에 놀라거나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먼저 어머니와 눈을 맞췄습니다. 그녀가 준비됐다는 표시로 두 손을 내밀자 공을 높고 부드러운 포물선으로 띄웠습니다. 미니 축구공은 정확히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어머니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공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아이의 두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는 공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손흥민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작게 움직였고 여러 번 숨을 고른 끝에 희미한 소리를 냈습니다. 소니. 완벽하게 분명한 발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선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아이가 많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려고 시도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주변 관중들도 상황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크게 울리던 함성은 잠시 잦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이를 끌어안는 모습이 전광판에 비치자 관중석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손흥민도 잠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이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손으로 하트를 만들었습니다. 아이 역시 공을 품에 안은 채 같은 동작을 따라했습니다. 공 하나가 소리가 필요 없는 대화를 완성한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어떻게 수많은 팬 사이에서 가장 조용한 아이를 발견했을까요? 사람의 시선은 보통 가장 크고 화려한 움직임을 따라갑니다. 특히 경기 직전의 선수는 몸 상태와 전술에 집중하기 때문에 관중석의 작은 행동까지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함성의 크기가 아니라 표정을 바라봤습니다. 축구장에서 그가 수비수 사이에 작은 공간을 발견하듯 관중석에서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아이의 손동작을 포착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관찰력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아이의 조용한 응원이 다른 팬들의 뜨거운 함성보다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아이에게 큰 목소리로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이와 눈을 맞추고 가슴에 손을 올리고 하트를 그렸습니다. 자신이 아이의 마음을 알아봤다는 사실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전달한 것입니다. 공을 던지는 방식에도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직접 강하게 던져 멋진 장면을 연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어머니의 준비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궤적으로 공을 전달했습니다.
주인공은 자신이 아니라 아이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소니라고 발음한 장면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를 청력이 갑자기 회복된 의학적 기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청각장애는 감동적인 한순간으로 치료되는 질환이 아니며 전문적인 진단과 지속적인 재활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강한 행복과 용기를 느껴 평소 주저하던 발성을 자발적으로 시도했다는 사실은 가족에게 매우 특별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손흥민은 단순히 화면 속 유명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소리로 자신을 알릴 수 없었던 아이를 먼저 발견하고 수많은 사람 사이에서 자신이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사람이었습니다. 그 인정이 아이에게 목소리를 내볼 용기를 준 것입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린 이유도 아이가 갑자기 완치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세상과 연결되려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많은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발성에 주저하던 아이가 좋아하는 선수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방식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한 걸음은 다른 사람에게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와 가족에게는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거대한 변화였습니다. 손흥민은 공을 건넨 뒤 곧바로 몸을 돌려 훈련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공을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했고 어머니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이가 다시 손으로 하트를 만들자 환하게 웃으며 같은 동작으로 답했습니다. 그 짧은 기다림은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선물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받았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진정한 배려라는 것입니다. 현지 팬들은 이 장면을 두고 소리 없는 팬을 알아본 선수라고 표현했습니다. MLS에는 수많은 세계적인 스타가 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골과 기록으로 경기장을 열광시킵니다. 그러나 손흥민이 보여준 영향력은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 아이가 평생 기억할 순간을 만들었고 한 어머니에게 자신의 아이가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오는 장면을 선물했습니다. 진정한 스타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의 이름을 외치는지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외칠 수 없는 사람까지 발견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수만 명이 손흥민을 향해 소리치고 있었지만 그는 가장 조용한 아이의 마음을 먼저 들었습니다. 아이의 소니라는 작은 목소리는 거대한 함성보다 훨씬 오래 경기장에 남았습니다. 그것은 의학적 완치의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아이가 세상에 건넨 용기였고 손흥민의 작은 관심이 만들어낸 소중한 출발이었습니다. 그날 손흥민이 전달한 것은 단순한 미니 축구공 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네가 아무리 조용해도 나는 너를 보고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방법으로 대답했습니다. 소니. 바로 그것이 경기장 전체를 울린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사람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스포츠가 가진 가장 아름다운 힘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